유하! 오늘도 클릭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이야기는 반전 매력의 그녀, 조이입니다. 세계관 최강자 중 하나인 아우렐리온소를 우주 강아지라고 부를 정도로 세계관에서 굉장히 강력한 존재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는 조이는 어떻게 강력한 존재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성위. 그들은 천상계의 존재로 물리적인 형체가 없기에 룬테라에 헌신하지 않으며 인간들을 화신으로 내세워 룬테라에 간섭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보다 강력한 그들이지만 우습게도 그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역설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성위에게 선택받은 화신들은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승리하거나 고귀한 사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등 무언가를 극복하여 선택받습니다. 하지만 여기 조이라는 평범한 소녀는 그 무엇도 극복하지 않고 선택받게 되죠. 조이의 선생들은 조이가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지만 고집이 세고 게으르며 산만한 말썽꾸러기라고 말합니다. 조이가 성스러운 마법 공부를 거르고 좀 덜 지루한 무언가를 찾아 달려가던 어느 날 여명의 성위가 그녀를 주목했죠. 성위는 소녀가 마을에서 자신을 쫓아오던 학구적인 사제들의 성난 외침을 장난스럽게 따라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게 됩니다. 조이의 선생들이 조이를 잡기 전 여명의 성위는 그녀 앞에 금화 주머니, 칼, 완성된 노트, 예배 덮개, 비단 밧줄, 장난감 공 이렇게 6개의 물건을 소환했습니다. 이 중 5개를 이용하면 그녀는 도망가거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조이는 6번째 물건, 장난감 공을 고르게 되죠. 도망치거나 용서를 구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던 조이가 장난감 공을 집어던졌고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녔습니다. 그 소리는 유머 감각이라고는 없는 사제들 사이에서도 경쾌하게 울려 퍼졌죠.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조이의 활력에 감탄한 성위는 타곤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빛나는 문을 하나 열어 조이에게 우주를 볼 기회를 주게 됩니다. 입구 속으로 거꾸로 다이빙하던 조이는 성위와 순식간에 합쳐졌고 문 밖으로 사라지면서 아연실색한 선생들에게 혀를 내밀었습니다. 사실 조이가 보여준 초월적인 능력은 모든 신화와 타곤의 전설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위를 다스리는 규칙이 조이 때문에 바뀌었지만 조이는 전혀 규칙에 구애받지 않았죠. 오히려 필멸자들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조이는 여러 현실 차원을 여행했고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례 없을 초월적 능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거의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무렵 조이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룬테라의 세계에선 수세기가 지난 후였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10대 소녀 조이는 자신이 여행하는 도중 과연 놓친 곳들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죠. 조이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모든 시간의 흐름을 횡단할 수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 가운데 조이가 목도한 것은 덩치 큰 못된 갑옷, 모데카이저의 죽음과 부활, 으스스한 유령 파티로 인한 축복의 빛 군도의 파괴, 반짝거리는 돌덩이들의 전쟁엔 대격변, 너무 지루한 숲 근처에서 발생한 별 볼 일 없는 국가의 건국 등이었죠. 적어도 그녀에게는 말이죠. 그렇게 시간을 횡단하면서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혼자가 아님을. 더 많은 성위들이 필멸세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조이는 자신에게도 친구가 생겨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위들은 조이를 무시했고 무언가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행하고 있는 업무에 집착하고 있었죠. 이를 호기심으로 느낀 조이는 다양한 별들을 여행했고 그러던 도중 우주의 용 아우렐리온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구속하는 존재들을 경멸하는 아우렐리온솔은 마찬가지로 조이에게도 경멸의 눈길을 보냈지만 그럴 때마다 조이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 무엇이 그를 화나게 했는지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과장 섞인 오만한 비판을 듣고 보니 동료 성위들이 그의 치욕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이. 바로 그의 힘을 뺏기 위해 저주받은 유물을 씌워놓은 것을 알게 되었고 조이는 이 불쌍한 우주 강아지에게 측은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이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가슴이 칼로 저미는 듯 아파왔죠. 자신의 제약 없는 자유가 사치로 느껴질 정도로요. 하지만 그녀는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보고 있는 자입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말, 뒤가 있어야 앞을 향할 수 있다는 걸 조금 이해하게 되었죠. 자신 눈앞에 복수심과 경멸을 불태우는 우주 강아지는 자신의 뒤였고 동시에 자신이 향해야 할 앞이라 생각했던 그녀. 그에게 너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리라 약속까지 하게 되죠. 아우렐리온솔은 오랫동안 품고 있던 복수의 한을 조이에게 풀려고 했으나 진심이 담긴 그녀의 말을 듣고는 조이를 해칠 수 있는 위협적인 행동은 모두 멈췄습니다. 이렇게 맺은 조이와 별의 창조자 아우렐리온솔과의 인연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많은 서적을 읽어도 결코 닿을 수 없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둘의 사이가 변덕이나 소유욕 때문인지 아니면 조이가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맺어진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상관없을지도 모르겠네요. 타곤선의 신비주의자와 학자들의 입장에선 사실 성의가 나타나다는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조이의 행보를 보면 잠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규칙을 무시하는 조이의 행동이 어떤 현상을 초래하게 될지 알 수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행동으로 룬테라의 막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아마 그 변화의 대가는 혼돈과 파괴일 것이라는 거죠. 네!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조이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희미하게 날이 밝을 무렵의 뜻을 갖는 여명의 이름을 갖게 된 조이는 과연 어떠한 존재로 룬테라에 남게 될까요? 그리고 정말로 아무런 이유 없이 여명의 성의로 선택되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천상계의 성의 존재와 타곤의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